어머 미정아. 그 가방 짝퉁이야. 나 똑같은 가방 있잖아 다르지?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자리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김미정 씨는 사위가 생일 선물로 줬다는 명품백을 자랑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혜정 씨의 한마디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귀가 윙윙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사위가 날 무시했어. 내가 명품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였던 거야.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자신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굴욕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역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씨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고 두 분은 늘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옷 한 벌을 사도 할인 매장을 들렀고 외식보다는 집밥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에게는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수진이와 그 사위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몇 년 전 IT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준호는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봄 미정 씨의 63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투자금 덕분에 사업이 잘 돼서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미정 씨는 쇼핑백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명품이라곤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비싼 걸. 미정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투자해 주신 덕분이에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회사가 이렇게 못 컸을 거예요. 사실 1년 전 미정 씨는 노후 자금 1억 원을 준호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믿고 싶었고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기대도 했습니다. 혹시 회사가 대박 나면 노후가 편해질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 이후 미정 씨는 그 가방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워서 못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동창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2달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고, 누구는 며느리가 대학 교수라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미정 씨도 이번엔 자랑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지난달 동창 모임 날 미정 씨는 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친구 영숙이가 눈치챘습니다. 어머 미정아, 그 가방 새로 샀어? 명품 백이네? 미정 씨는 일부러 겸손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사위가 사줬어.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효도 안 한다던데 사위가 기특하네. 그래, 그 가방 비싼 거 아니야? 미정 씨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뒤처진다고 느꼈던 자신이 처음으로 부러움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친구 혜정이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그 모습을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시 동창 모임 날이 왔습니다. 미정 씨는 이번에도 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가방을 멜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가방을 의자 옆에 두자 혜정이가 다시 그 가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묘했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던 중이었습니다. 혜정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저번에 내가 보여준 그 가방 말이야. 미정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왜? 예쁘지? 그때 혜정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아, 그거 짝퉁 같아. 나 똑같은 가방 있잖아, 다르지? 그리고 그거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S급이라며 10만 원에 짝퉁으로 팔던데. 알람이 떠서 봤거든. 근데 내 가방이랑 똑같더라고. 순간 미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사위가 진짜 가품을 준 건 아니겠지? 미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어.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했어. 하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혜정이가 핸드폰을 꺼내 당근마켓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이 가방이랑 내 가방이 똑같잖아. 스티칭도 똑같고 로고 위치도 똑같아. 심지어 파는 사람이 레플리카 S급이라고 써놨어. 미정 씨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가방보다 그 사진 속 가방이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정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슷한 가방이 많잖아. 요즘은 다 비슷하게 만들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숙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혹시 모르니까 명품 매장 가서 한번 확인해봐. 요즘 짝퉁이 정말 정교하게 나온대.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 씨는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스티칭 로고 지퍼.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정 씨는 가방을 소파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표정을 관리했지만 혼자 있으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끄러움, 배신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사위가 날 이렇게 봤어? 늙은이라고 명품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미정 씨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진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내일 당장 명품 매장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백화점 구경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가방을 쇼핑백에 넣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진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친구들한테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가짜면?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명품관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 같으면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가방이 정품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가방을 받아 들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로고를 만져보고 스티칭을 확인하고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쪽 시리얼 넘버를 확인했습니다. 미정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정품이 아닙니다. 스티칭 간격이 불규칙하고 로고 각인이 정품과 다릅니다. 그리고 안쪽 시리얼 넘버가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가방을 다시 받아 들고 비틀거리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백화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우리 사위가 날 속였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사위를 믿었고 투자금까지 맡겼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니까요. 미정 씨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자.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나와. 회사 앞 카페로. 미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헐레벌떡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탁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미정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어?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땀을 닦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투자금이 좀 막혀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정품을 살 형편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진심은 진짜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미정 씨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 진심이란 게 날 속이는 거였니? 내가 명품도 못 알아본다고 이런 가짜를 줘도 된다는 거니?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할지도 알겠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서재에서 투자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준호와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6개월 전통보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계약서를 꼭 쥐었습니다. 내 돈이야. 당당하게 돌려받는 거야. 다음 날 미정 씨는 딸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만 있는 카페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투자한 돈 회수하려고 해. 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 씨는 그동안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짜 가방 이야기, 친구들 앞에서 당한 굴욕, 명품 매장 감정 결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준호가 그랬어요? 진짜? 그럴 수가. 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엄마와 사위 사이 문제야. 너는 신경 쓰지 마. 다만 투자금 회수하는 거 도와줘. 계약서가 엄마 명의니까 엄마가 결정할 수 있잖니?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오라요. 며칠 후 미정 씨는 준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들어서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미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하러 왔어. 계약서대로 진행할게. 준호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지금 회사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투자금 빠지면 회사가 흔들려요. 미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나한테 가짜 선물 줄 때 생각했어야지. 날 무시하고 속일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지. 준호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한 번만. 하지만 미정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가짜 선물로 체면 세워준 척했던 내가 진짜 한심하다. 나를 늙은이 취급하고 명품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잖아. 이제 진짜 돈이 뭔지 보여줄게.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미정 씨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해. 안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준호는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정 씨의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 돈을 확인한 미정 씨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속았던 기분, 무시당했던 기억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남을 속여서 얻은 신뢰는 오래 못 가는 법이야. 준호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구나. 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통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진짜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이 사준 가짜가 아니라 내 돈으로 산 진짜 명품을 말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투자금을 회수한 지 일주일 후 미정 씨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비싼 가방을 꼭 사야 해? 미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건 가방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되찾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명품관에 들어서자 지난번 감정을 도와줬던 직원이 미정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고객님. 다시 오셨네요.
미정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사러 왔어요. 이 브랜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상품 보여주세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몇 가지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정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가방을 골랐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의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절 위한 거니까요. 카드를 내밀며 미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야.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속아서 받은 것도 아니야. 계산을 마치고 가방을 받아 들자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진짜의 무게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동창 모임 날이 왔습니다. 미정 씨는 새 가방을 메고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정이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미정아, 가방 또 새로 샀어? 이번엔 진짜야? 미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확실히 진짜야. 내 돈으로 직접 백화점 가서 샀으니까.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진짜 예쁘다. 미정이 너 요즘 달라졌어. 뭔가 당당해진 것 같아.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번 가방은? 미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건 가짜였어. 친구들 말이 맞았어. 그래서 투자금 회수하고 내 돈으로 진짜 샀지.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혜정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혜정아.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안 말했으면 나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덕분에 정신 차렸어.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미정 씨의 새 가방을 축하해 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럽지도 않아. 내가 명품이니까.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가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당해진 자신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비싼 가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미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가방이 예쁘긴 한데 당신이 예전에 사준 그 가죽 가방이 사실 제일 좋아. 하지만 동창회 할 때는 명품 가방 메고 갈 거야. 나 그 정도는 되는 재력이 있어.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 미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진짜 명품은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명품은 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